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영본부장 박승우입니다. 오늘 발표 시간이 15분입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제가 15분에 맞게 스크립트를 준비해 와서 좀 그대로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발제자분들의 제도 개선 제언에 앞서 현재 콘텐츠진흥원의 심사평가 제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고민해온 심사평가 제도 관련 문제점과 쟁점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운영해온 제도 개선 TF의 운영 결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사평가 제도 현황으로 심사평가 프로세스를 내부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 프로세스는 지원사업 과제 접수가 완료된 후 시작이 됩니다.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평가 일시부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 계획서를 품위하게 되며 결제가 완료되면 감사 법무실에 전문가 풀에서 평가위원 후보 추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평가위원 후보는 평가 계획과 함께 심사평가 부서에 전달이 되고 심사평가 부서에서는 평가위원 섭외와 위촉을 진행합니다. 그 사이에 사업부서는 접수된 지원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심사평가 부서에서 확정해준 날짜에 평가장에서 평가위원들을 모시게 됩니다. 평가위원들 역시 평가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평가 대상 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평가가 시작되면 심사평가 부서의 평가 내용 설명과 평가위원장 선출이 진행이 되고 사업부서 담당자는 간사로 참여하여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평가 진행을 돕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를 마치게 되면 심사평가부서는 평가 결과를 정리를 해서 사업부서에 통보합니다. 사업부서는 이 평가 결과를 내부 보고한 뒤에 최종적으로 외부에 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평가가 1차 서면평가 그리고 2차 질의응답 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1차 평가가 끝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절차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평가는 담당자가 품위한 내용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가 계획 품위는 평가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 역시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없으며 평가 방법, 절차, 위원 선정 등 모든 항목은 규정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평가 기준, 지원 자격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서 외부에 공지되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없는 이상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위원 선정은 감사 법무실과 심사평가부서를 거치면서 내부 사업 담당자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의 보안이 유지된 채 진행이 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평가 계획을 통해서 평가위원 전문 장르와 인원 배분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3배수 무작위 후보 추출은 감사 법무실에서 그리고 섭외는 심사평가부서에서 각각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 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팀에서 한 번씩 총 3번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 진행과 결과 안내를 보시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지원업체가 제출한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평가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2016년도까지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셨는데 작년부터는 모든 국고사업이 이나라 도움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렇지만 운영 주체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른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별 평가표나 총괄 평가표 등은 심사평가 부서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평가가 시작되면 심사평가 부서는 평가위원 출석 확인, 평가 시 준수사항 설명, 평가위원장 선출 등을 진행하며 평가 관련 이해관계 유무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업 담당자는 말씀드린 대로 간사로 참여해서 사업 설명과 함께 평가 진행을 진행하며 평가 결과는 다시 심사평가 부서에서 총정리해서 사업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 결과가 사업팀에 도달하면 사업 담당자는 내부 결과 보고를 한 뒤에 외부에 공지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평가 결과를 공지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만 유선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2016년도부터는 탈락 업체에 대해서도 안내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관련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평가가 이 전문가 풀에 있는 평가위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전문가 풀에는 모두 2,17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 분야 중고까지 포함하면 총 4,200여 건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장르를 중심으로 27개로 대분류되어 있고 다시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205개 분야로 중분류됩니다. 전문가 풀 등록은 전문가 자신이 직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청 시에 제출한 학위 증명이나 전문 분야 관련 이력 등을 검증한 후에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 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 자격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콘텐츠 관련 분야의 5년 이상 경력, 학위 소지, 강의 경력 등을 최소 자격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풀에 등록된 전문가의 분류는 다음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전문가 풀 분류의 예시입니다. 전체 27개 대분류 중에서 3개만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대분류는 이와 같이 방송, 만화 스토리, 애니메이션 등 장르를 중심으로 나뉘게 되고 각 장르별 특성에 맞춰서 다시 중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평가 계획을 품위할 때 필요로 하는 전문가 분류 그리고 분류별 인원을 이 전문가 풀에서 추출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심사평가 제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 심사평가 제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평가를 진행하면서 맞닥뜨리고 또 개선을 위해 고민해왔던 화두들을 타당성, 전문성, 공정성, 효율성 등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콘텐츠 산업계 모든 관계자분들과 공유를 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타당성 이슈입니다.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맞춰서 평가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과연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과제를 선정했는가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진흥원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국고 지원 사업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평가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입니다. 충분한 정보와 이를 검토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평가위원이 해당 과제를 평가할 만큼 충분한 전문성을 가졌는가? 이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탈락한 업체는 여지없이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콘텐츠진흥원의 전문가 풀은 개별 콘텐츠보다는 사업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작위 추출이기 때문에 같은 분류 안에 들어있는 평가위원 간에도 전문성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 풀을 보완하고 관리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말씀드리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평가위원 본인의 전문 영역에 한정해서 평가를 하거나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문제, 그리고 창의성을 근간으로 하는 콘텐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창의적 과제에 대해 보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성향 등도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모든 선정 평가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은 각 기준에 맞춰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기준에 대한 해석이 평가위원별로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마다 상이한 배경 지식, 그리고 이해관계 등이 평가에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배제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드러난 정보만이 이해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감춰진 정보에 대한 활용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만을 앞세우게 될 경우에 앞에서 언급한 타당성이나 전문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로 고도화된 제도적 장치가 있든지 아니면 모든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이슈입니다. 지원 사업은 정말 복잡다단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사업 신청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공고를 보고 그 다음에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도 신청 단계부터 기가 질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통과해도 협약 체결을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수도 없이 많고 지원금을 사용하는데도 이런저런 제약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정산에서 불인정 금액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아주 골치가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진흥원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많게는 100개 이상의 지원 사업 신청 업체를 상대해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신청 서류를 일일이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관점에서 평가 절차의 간소화, 그 다음에 신청과 지원이 자유로운 사업 구조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이 제도 개선을 위해 설치했던 태스크포스 팀의 운영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에 이미 적용한 사항입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동일 장르 연속 참여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신규 지원 신청을 포함해서 누적 지원 금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 사업 신청을 제한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배제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 선정 절차 결과 공개 시에 그 범위를 사업명, 평가 일정, 그리고 평가 기준, 그리고 업체명과 심사 총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평가가 끝난 뒤에
역량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올해에도 선정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평가위원 실명까지 확대한다든지 진흥원 내부 직원의 선정평가위원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투명성 제고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가 풀 등록 서류를 간소화하고 평가위원 처우를 개선해서 전문성 높은 인력이 전문가 풀에 등록하고 선정평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정평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원금 1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폐지하고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창업한 지 3년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신청 기업들의 부담도 변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쟁력을 갖췄으면서도 문서 작성 능력이나 아니면 내용의 전달 능력 등의 부족으로 탈락한 업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자란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 사후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심사평가 제도 현황, 그리고 심사평가 제도 관련 문제점과 쟁점 사항, 그리고 진흥원의 제도 개선 TF 운영 결과를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진흥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좋은 제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심사평가 제도 개선 TF를 발족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올해 지원 사업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